조중현 전 회장을 포함해 대한축구협회 전현직 임직원들이 골프장이나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업무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사용했다가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유명 선수 출신들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조중현 전 회장 등 축구협회 임직원들은 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지급한 법인카드를 협회 업무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회장을 포함해 이회택 전 축구협회 부회장, 김주성 전 사무총장, 황보관 전 기술위원장 등 유명 선수 출신들도 함께 입건됐습니다. 모두 12명인데 6명은 이미 축구협회를 떠났고 나머지 6명은 현재 근무 중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축구협회 공금이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20여 차례에 걸쳐 모두 1억 1,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중현 전 회장의 경우 축구협회 공식 해외 출장 때 가족과 함께 가면서 항공료 등 3천만 원 상당을 협회 공금으로 부정 처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축구협회 임직원들이 공금을 사용한 장소는 다양했습니다. 가장 많이 쓴 곳은 골프장으로 130차례 넘게 가서 5,2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유흥주점과 노래방에서도 2,500만 원 가까이 썼고 심지어 임직원 3명은 피부 미용실을 오가며 모두 1,0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혼 사실을 숨기고 8년 동안에 걸쳐 가족수단 1,4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아 사기 혐의로 입건된 경우도 있습니다. 네, 대한축구협회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대한축구협회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번 사건의 재판 결과까지 지켜볼 계획인데요. 축구협회 관계자는 일부 비용은 내부 합의를 거쳐 결제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회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경찰의 이번 사건의 수사를 의뢰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축구협회에서 아직 관련 임직원을 징계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직 직원이라도 축구협회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이 가능하며 임원의 경우 대한체육회 한국 축구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제11대 총재선거를 치렀는데요. 또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마한 후보가 단 한 명이었는데 그 한 명이 낙선을 한 겁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신문선 교수. 신 교수는 등록하지 않은 후보와 싸운 불공정 선거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직접 들어보죠. 명지대학교 기록전문대학원의 신문선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신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신문선입니다. 별로 안녕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요. 해나 안녕 잘하고 있어요. 안녕 잘하고요. 아니, 일단 정황을 좀 듣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프로축구연맹의 수장, 총재를 선출하는 건데. 네. 어떻게 출마 후보가 신 교수님 혼자였어요? 글쎄요, 저도 혼자 된 걸 알고 깜짝 놀랐죠. 단독 출마. 그러면 대의원들이 이 후보를 신임할 거냐 불신임할 거냐, 즉 찬성이냐 반대냐 그것만 하면 되는 투표였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찬성 5표, 반대 17표, 무효 1표 이렇게 낙선을 하셨어요. 자, 총재 후보가 한 사람이에요. 예. 그럼 대의원들에게 총재를 검증할 수 있는, 그죠? 공청회나 예. 나는 4년 동안 프로축구연맹을 이렇게 이끌겠다. 어허.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예. 자리조차도 한 차례도 없었어요. 그냥 당일날 딱 모여서 선거. 답답하니까 그럼 기자들과 언론 인터뷰를 좀 해야 되겠다. 예. 공식적으로 등록된 후보니까 예. 프로축구연맹 기자실을 좀 사용하겠다. 그랬더니 그것도 거절. 거절의 명목은 특정 후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오해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거절이 됐죠. 아니, 후보 한 명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뭐. 근데 특정 후보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 한 명인데. 그러니까 희한한 선거를 이제 하겠대요. 그리고 기자들에게 이제 아름아름 알릴 수밖에 없었죠. 이 구체적으로 등록하지도 않은 그 방해한 후보는 그럼 누구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1월 6일 날 후보가 공표됐잖아요. 그죠? 예. 그날 프로축구연맹에서는 선관위와 관련된 긴급 이사회를 수주했다고 그래요. 예. 그 의사들이 그 참석한 자리에서 만에 하나 이제 후보가 추인을 받지 못하면 권오갑 총재가 연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취지의 얘기가 나온 것이 현재 총재. 바로 이제 그 기사화되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권오갑 총재에 대한 4년간의 평가. 그러니까 신문선 그 단독 후보와 권오갑 후보의 대결로 이게 치닫게 되죠. 현재 총재와
새로 후보 등록한 신문선 교수 사이에 전선이 형성됐다. 아니 현재 총재가 그러면은 연임하고 싶은 본인이 후보 출마하면 됐을 텐데요. 그게 상식이죠. 예. 근데 출마 안 한 거잖아요. 갑자기 제가 등록을 하고 예. 그런 전선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이제 권오갑과 현 총재 측이 뭔가 방해 공작을 벌였다라고 의심하는 어떤 근거랄까 정황상의 의심스러운 점들이 뭐가 있습니까? 제보 같은 게 있습니까? 자 지금 이제 얘기한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하시겠죠. 그러니까 좀 전에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단독 후보인 저는 35억, 40억에 타이틀 스폰서 비를 갖고 후보에 중량감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시달리게 되거든요. 권오갑 총재가 4년 동안 프로축구 연맹을 맡으실 때 예. 현대 오일뱅크에서 예. 타이틀 스폰서를 후원을 해오셨어요. 예. 기여를 하셨죠. 저는 이제 그때부터 너 돈 구해올 수 있느냐. 스폰서 구해올 자신 있느냐 기업인도 아니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축구 경기는 11명이 뛰잖아요. 그죠? 예. 근데 등록되지 않은 선수가 등록된 선수와 게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게임이 돼버렸죠. 아니 근데 그건 그냥 미디어가 만들어 놓은 혹은 주변에서 만들어 놓은 그냥 전선이 형성된 것과 권오갑 현 총재가 진짜로 방해를 하고 다닌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혹시 권오갑 총재가 정말로 대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무언의 압박 같은 걸 했다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그 연맹의 고위층과 제가 직접 만나서 예. 그것은 확인을 했어요. 어떤 걸요? 권오갑 총재가 연임할 의사가 있다. 연임할 의사가 있다더라. 그러니까 의사가 그냥 있는 것과 본인이 뭔가를 하고 다니는 건 다른 거잖아요. 자,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됐잖아요, 그죠? 예. 근데 권오갑 총재 쪽의 부단 대표와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죠. 예. 범현대가죠. 그분 대표들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 대의원들을 만나러 다녀요. 그게 정황이죠, 뭐.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다고 혹시 들으신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뭐 선거 졌으니까 그 하는 것으로 비춰질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상상에 맡기겠다 이 말씀이시군요. 충분히 오해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예. 아니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굳이 신문선 교수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원수 사이라고 신문선 당선에 반대 작전을 폈단 말인가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왜 신문선 안 된다고? 예. 제가 이 프로그램에 매일 축구에 관련된 사건이 터지거나 예. 그러면 맨날 전 쓴소리 하잖아요. 아유, 맨날 나와서 비판하셨죠. 예. 그렇죠. 전 쓴소리꾼이에요. 쓴소리꾼이시죠. 근데 신문선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록을 해버렸어요. 갑자기 뭐 제가 불편한 신문선이가 이제 나오니까. 뭐 그렇게 전 생각해요. 그렇군요. 네. 근데 뭐 일각에서는 말합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 프로축구는 자금, 그러니까 막강한 스폰서가 필요한데 신문선 후보는 이제 스포츠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신을 못 준 것도 사실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거기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아요. J리그는 최근에 10년 동안 J리그 중계권을 2조 3천억에 그 계약을 했어요. 일본 지금 프로축구 리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영업을 해서 돈을 벌죠. 예. 제가 내놓은 공약은 현실성 있는 대안과 그리고 현재의 문제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미디어나 전문가들로부터 이렇게 평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은 다 차지해놓고 예. 돈이에요, 돈. 돈. 대학 교수인 신문선이가 예. 집을 팔아서 35억, 40억을 갖고 오는 얘기냐. 이제는 연맹이 변해서 결국은 그 영업 매출을 높이게 되면 이익도 늘어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프레임은 갑자기 뭐 이상한 후보가 나타나고 신문선이는 돈을 못 해온다는 이상한 논리를 갖고 이야기를 하죠. 등록하지 않은 후보와 싸웠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군요. 그러면 이제 자세히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군요. 어떻게 그러면 이거 참 어디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건가요? 애매하네요. 축구 경기는 90분간 경기를 하면 끝난다. 예. 심판에 오심도 있을 수 있고 경기가 끝난 이후에 경기의 승패는 뒤집을 수가 없어요. 아하. 그것을 비유해서 결과는 승복하지만 절대로 나는 지지 않았다. 23표 중에서 제가 5표를 얻은 것은 소중한 가치로 그것을 판단을 하고 제가 했던 공약사항들 그리고 또 제가 당당하게 맞서서 30년 넘게 지금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 쪽에 현대가들이 지금 축구를 이끌고 있는데 거기에 맞서서
축구의 어떻게 보면 민주화, 그리고 폐쇄성 있는 연맹에 대한 그런 벽을 허물기 위해서 한 시도는 분명히 저는 큰 울림이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축구판을 좀 뒤집어 보겠다, 의사가 돼서 수술을 해보겠다라고 하니까 기득권층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현대벽이 그렇게 높습니까? 축구협회가 현대 아닙니까? 지난해 현대 인간 전북이죠. 예. 전북 현대가 심판 매수 행위로 인해서 솜방망이 이제 처벌을 해서 그러면서 세월이 가도 이것은 또 다른 승부 조작이나 심판 비리가 터질 수 있는 개연성이 좀 높다고 본 거예요. 솜방망이로 그냥 그쳤으니까. 프로축구가 팬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고 시청률은 바닥을 기고 있고 예. 저는 의사가 돼서 프로축구를 좀 수술을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프로축구하고는 이미지를 개선하겠다고 그러는데 이상한 게임에 이게 휘말려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된 거예요. 다음번 혹시 연맹 총재 선거 또 있으면 또 나갈 생각 있으세요? 제가 김현정 씨한테 물어볼게요. 예. 저와 똑같은 상황이라 그러면 김현정 씨는 그 게임에 나가겠습니까? 저는 나갈 것 같은데요. 나가서 될 때까지 해볼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하니까 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취자들에게 예. 포를 하는 거예요. 야,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선거에 나가야 된다. 그럼 그렇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룰이 있는데 거기 왜 나가냐? A와 B를 놓고 한번 청취자한테 물음을 좀 구해볼까요? 그러죠. 이 프로가 인기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참 씁쓸한 인터뷰인데 그래도 웃으면서 우리가 마무리하네요. 힘내시고요. 그럼요. 저는 지지 않았다니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 프로축구연맹 선거에 나갔다가 단독 후보였는데 낙선을 해서 오히려 그게 지금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문성 교수였습니다. 2012년까지 220여 차례에 걸쳐 모두 1억 1,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중현 전 회장의 경우 축구협회 공식 해외 출장 때 가족과 함께 가면서 항공료 등 3천만 원 상당을 협회 공금으로 부정 처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축구협회 임직원들이 공금을 사용한 장소는 다양했습니다. 가장 많이 쓴 곳은 골프장으로 130차례 넘게 가서 5,2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유흥주점과 노래방에서도 2,500만 원 가까이 썼고 심지어 임직원 3명은 피부 미용실을 오가며 모두 1,0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혼 사실을 숨기고 8년 동안에 걸쳐 가족수단 1,4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아 사기 혐의로 입건된 경우도 있습니다. 네, 대한축구협회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대한축구협회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번 사건의 재판 결과까지 지켜볼 계획인데요. 축구협회 관계자는 일부 비용은 내부 합의를 거쳐 결제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회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경찰의 이번 사건의 수사를 의뢰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축구협회에서 아직 관련 임직원을 징계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직 직원이라도 축구협회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이 가능하며 임원의 경우 대한체육회 한국 축구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제11대 총재 선거를 치렀는데요. 또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마한 후보가 단 한 명이었는데 그 한 명이 낙선을 한 겁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신문선 교수. 신 교수는 등록하지 않은 후보와 싸운 불공정 선거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직접 들어보죠. 명지대학교 기록전문대학원의 신문선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신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신문선입니다. 별로 안녕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요. 해나 안녕 잘하고 있어요. 안녕 잘하고요. 아니, 일단 정황을 좀 듣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프로축구연맹의 수장, 총재를 선출하는 건데. 네. 어떻게 출마 후보가 신 교수님 혼자였어요? 글쎄 저도 혼자 된 걸 알고 깜짝 놀랐죠. 단독 출마. 그러면 대의원들이 이 후보를 신임할 거냐 불신임할 거냐, 즉 찬성이냐 반대냐 그것만 하면 되는 투표였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찬성 5표, 반대 17표. 조중현 전 회장을 포함해 대한축구협회 전현직 임직원들이 골프장이나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업무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사용했다가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유명 선수 출신들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조중현 전 회장 등 축구협회 임직원들은 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지급한 법인카드를 협회 업무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회장을 포함해 이회택 전 축구협회 부회장, 김주성 전 사무총장, 황보관 전 기술위원장 등 유명 선수 출신들도 함께 입건됐습니다. 모두 12명인데 6명은 이미 축구협회를 떠났고 나머지 6명은 현재 근무 중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축구협회 공금이 지난 2011년부터 무효 한 표 이렇게 낙선을 하셨어요. 자, 총재 후보가 한 사람이에요. 예. 그럼 대의원들에게 총재를 검증할 수 있는, 그죠? 공청회나 예. 나는 4년 동안 프로축구연맹을 이렇게 이끌겠다. 아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예. 자리조차도 한 차례도 없었어요. 그냥 당일날 딱 모여서 선거. 답답하니까 그럼 기자들과 언론 인터뷰를 좀 해야 되겠다. 예, 예. 공식적으로 등록된 후보니까 예. 프로축구연맹 기자실을 좀 사용하겠다. 그랬더니 그것도 거절. 거절의 명목은 특정 후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오해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거절이 됐죠. 아니, 후보 한 명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뭐. 근데 특정 후보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 한 명인데. 하기가 희한한 선거를 이제 하겠대요. 그리고